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4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후가 들어가는데요. 모두 건강하시고 힘내십시오.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대단히 심각합니다. 대단히 심각한데 언론들은 겁이 나서 헤드라인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데요. 고고TV의 말이 기준이 되고 진실이 된다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린 거는 나경원 사태라 그랬어요. 3.8 전당대회 때 나경원이 어떻게든 한번 나오려고 용을 쓰는데 그것을 나경원은 윤석열의 국정치락에 맞지 않고 반윤의 우두머리다 공격을 하면서 아주 성폭행을 가하듯이 쫓아냈다는 것이죠. 나경원 사태, 이 3.8 전당대회 후사가 지금 계속 나오는 건데요. 고고TV만의 분석입니다. 고고TV를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고고TV는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산을 보려고 합니다. 태백산맥을 보려고 합니다. 태백산맥을. 그래야 정치를 바로 볼 수 있고, 그리고 고고TV는 과거의 역사적인 지식인들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를 고고TV 책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마리아 가누가 족같다. 이 새끼 저 새끼 하지만은 경노의 시대죠. 지금 윤석열이 청와대 용컨대 앉아가지고 경노한다, 대노했다 하는데 지금 국민이 경노의 시대입니다. 고고TV가 이런 방송을 하니 구독자도 떨어져 나가고 시청률도 떨어지고 힘이 안 나요. 솔직히 제 눈에 빤히 보입니다. 그러니 고고TV에 힘을 좀 주시고 자율구독료 좀 내주시고 돈 많으신 분들 후원 좀 하시라니까. 고고TV가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내년 총선에서 보수가 어떻게든 신성이나마 하기 위해서 이런 발광을 하는데요. 고고TV에 자율구독료와 후원 좀 하셔서 힘을 좀 주십시오. 이 보통 문제가 아닌데 언론에서는 이런 걸 분석을 안 하죠. 평론가들도 잘 분석을 안 해요. 지금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럴 줄 알았고 갤럽 여론조사하고 그 다음에 뉴스토마토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하나 좀 말씀드리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친윤이나 국힘 애들은 또는 용컨대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은 한미 국빈 방문 70주년 기념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한미일 동맹 강화를 하면은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몽상이 있습니다. 환상이면 좋은데 환상이라는 것은 좋은 거 아니에요. 뭐 기분이 좋고 몽상과 망상은 기분이 안 좋다는 것이죠. 조울증에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친윤이나 윤핵관이나 국힘이나 용컨대 대통령 김건희가 사실상 대통령이에요. 김건희 부부는 우리가 열심히 돌아다니고 열심히 일을 하면은 3개월 안에 지지율이 올라가고 복구가 된다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몽상에 빠져 있죠. 무당의 힘, 정광훈의 힘. 절대 3개월 안에는 이거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지지율이 점점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저는 요번에 한미 동맹 70주년 국빈 방문을 하면은 김건희가 나댈 것이며 온 언론이 김건희 기사를 뽑아낼 겁니다. 그걸 조롱하는 거예요. 김건희를 띄우는 게 아니라 조롱하는 건데 또 지지율이 폭락을 할 거며 그 다음에 한미일 동맹으로 이제 5월 달에 G7을 가면은 거기서 또 문제가 되고 그동안에 약 2개월 동안에 국힘은 더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안에 지지율은 올라갈 일이 없고 이 지지율이 20대 지지율 20%나 30대 초반 지지율이 6개월을 가면은 이건 고착화돼서 내년 총선을 참패하며 1년 후에 윤석열 지지율이 45%를 갈 수가 없어요. 다 달아났죠. 고고TV만의 분석을 시작합니다. 지금 그 헤드라인을 뽑기를 대통령 지지율이 6개월 만에 20%대로 갔다. 5개월 만에 갔다. 최근 6개월 최저치다. 윤석열 지지율이 폭락했다. 그 영향으로 미국 도청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지 않아요. 이렇지 않고 미국 도청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한일 굴욕회담부터 저자세 외교, 다 던져주는 외교, 팬티까지 던져주는 외교에서 국민은 벌써 직격을 했고 이번에 미국 도청 문제에서 저자세를 외교를 하며 그 저자세 외교에서 뭐가 도움이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김건희 하나 띄우려고 미 국빈방문 만찬 가는 거예요. 그죠? 미국 저자세 외교, 거기에다가, 윤석열이, 가짜 뉴스다, 좌파의 공격이다, 국민들이 자기를 공격한다 하는 아주, 거칠고, 독단적인, 어휘를 부사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모든 문제의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윤석열이 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것이 바로 국민들의 저변에 쫙 깔려 있어요. 그게 3.8 국힘 전당대회에서 유승민까지는 그렇다 쳐요. 유승민은 항상 그런 성격이니까. 나경원 쫓아내고 아주 징그럽게 쫓아냈죠. 그 다음에 안철수를 적으로 돌리고 안철수가 중도 2050의 소구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안철수를 종북 빨갱이로 돌리고 안철수를 주적이라 그랬다. 용산. 그죠? 그 과정에서 김기현 체제가 왔는데 한 달 지나고 보니까 김기현 저거 뭐야? 우리가 예상한 대로 핫바지 떨어진 핫바지였다. 이러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나오는 게 보면은 윤석열 지지율이 한국갤럽에 보면은 윤석열 지지율이 국힘 지지율보다 오히려 더 낮아요. 국힘 지지율은 31%요. 윤석열 지지율은 27%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윤석열이 있으면 국힘을 사당을 시키고 김기현을 앉히고 또 이상한 그 최고위원회를 최고위를 만든 게 윤석열이라는 거죠. 그죠? 거기서 자유우파 유튜버 쓰레기들이 결집을 했고 노인들만 결집을 했으니 나머지는 싹 떠나는 거죠. 핵심은 3.8 전당대회예요. 도구TV의 말이 기준이 되고 진실이 된다고 항상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걸 보면은 대단히 심각한 게 뭐냐 하면은 지지율이 윤석열 지지율이 27%, 20%대로 떨어졌다가 아니에요. 부정이 올라가는 거예요. 부정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 한겨레 도표를 보면 설명드릴게요.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이 뭐가 문제냐 하면은 언론 헤드라인은 올해 최저치를 찍었다. 폭락을 했다. 요번 주 갤럽 조사가 4%나 폭락을 했다. 또 5개월 만에 뭐 20% 떨어졌다. 그게 아니고 그래프를 보면은 윤석열이 3구 대선 때 된 다음에 현재까지 윤석열의 부정이 최고 높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윤석열이 48.7%인가로 당선됐는데 27%면 거의 반타작이 난 거예요. 응? 그 반타작 중에서 중도는 벌써 다 떠나고 지금 더 떠나고 있고 보수마저 등을 돌리는데 1년을 쫙 보면은 윤석열의 부정평가가 최고치로 높다는 거예요. 최고치로. 윤석열의 부정평가가. 일단은 전체를 말씀드릴게요. 이 보시면은 윤석열이 작년 5월 10일 날 취임을 해서 지금 현재 4월 10일인데 1년이 다 돼 가는데 위에 까만 점선을 보세요. 지금 4월 14일 둘째 주인데 그 부정평가가 제일 높은 으로 가고 있죠. 제일 높아요. 작년 8월에 조금 부정평가가 한 64, 5%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65%가 나옵니다. 4월 달에.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공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정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고착화가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긍정평가는 오늘 27%인데 과거에 지난 작년 8월 달에 6월 달부터 이제 6월 말 7월 초에 김건희가 나토 가서 나대는 바람에 한 20%가 폭락하면서 8월 달에 24%인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27% 떨어지지. 그러면은 요번에 한미 국빈 방문 그 정상회담 아니에요 그거. 한미 국빈 방문 만찬 즐기고 김건희가 나대고 오면은 20% 초반 중반까지 다시 떨어질 수 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김건희 그 발 묶어 놔야 돼요. 며칠 전부터 계속 나대. 이제는 국군
그 뭐야, 국군 전몰자, 피해자, 그런 척을 다니면서 말이야, 지가 대통령질을 하고 있다고. 그런 영부인 대통령 마누라는 없었어요. 6개월치를 보면은, 오늘, 4월 둘째 주, 윤석열의 부정이 65%예요, 65%. 긍정이 27%. 그래서 이것만 보고 일반, 언론의 헤드라인은 6개월 만에 최저치다. 근데 긍정이 최저치라는 걸 보시면 안 되고 부정이 최고치라는 걸 봐야 되죠. 그죠? 올 1월 달에 부정이 54%였는데 요번에는 부정이 65%야. 11%가 올라가. 국민의 11%는 5천만 아니에요. 유권자만 따질 거야. 19세 이상. 유권자 4천만 명 중에서 10%는 약 500만 명이 등을 돌려버렸어. 그걸 어디서 주워와 앞으로. 거기서 중도는 완벽히 윤석열을 버리고 있고, 그죠? 그 중도가 버린다는 것은 김재원이나 정광훈 사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애초에 38 전당대회에서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를 밟아버리고 지저분하게 밟아버린 것 때문에 지금 그때부터 시작되고 현재도 지속되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김기현 체제를 붕괴시키고 깨야 돼요. 최소한. 그렇지 않으면 절대 윤석열의 지지율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면 모를까. 이 여론조사로 요번에 보면은 보통 갤럽이 9 내지 10%, 9.5, 9.9, 10%, 10.1, 평균 10% 응답을 하는데 요번엔 8.2%뿐이 응답을 안 해요. 8.2%.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직까지도 고고TV를 보시는 털딱털리 할배할매, 무지무식 은퇴자, 은퇴자도 지성의 은퇴자가 아니라 무식한 은퇴자들이 고고TV들은 욕지를 해야 되는데 그들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은 요번에 8.2% 응답률이 나왔죠. 약 2%가 응답을 안 했어요. 그 2%가 누구냐? 보수들이 응답을 안 했어요. 어떤 보수? 그 무식 털딱털리 할배 자유우파 유튜버 쓰레기 가면서 지들끼리 여론조사 하는 애들을 이 응답을 안 한 게 아니라 그들은 발악적으로 하는데 고고TV를 보시는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지성적인 이성을 가진 합리적인 보수들이 응답을 2%를 안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좀 더 폭락한 이유가 돼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보시면은 보수가 270명, 중도가 354명, 진보가 262명이 응답을 합니다. 2주 전만 해도 진보 애들이 보수들이 진보보다 약 한 달 전에 보수들이 진보보다 약 20% 내지 30%가 더 응답을 했어요. 이제 보수 정도로 지겹다, 쪽팔린다, 창피하다. 윤석열 저거 밀어봐야 우리만 괴롭게 된다. 그래서 보수층 지지율이 지금 좀 떨어지는, 보수층 응답률이 좀 떨어진다. 위로의 말씀을 드렸고, 근데 계속 문제를 드리지만은 전 지역에서 다 떨어져요. 전 지역에서. 전 지역, 전 연령대에서 다 떨어져요. 대한민국 국민이 6070에야 35%뿐이 안 되는데 65%가 20부터 50까지란 말이야. 그냥 윤석열의 부정평가 50%를 보시면은 그냥 20, 50이 전부 다 부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중에서 한 15 내지 20%는 긍정을 하나, 또 6070에서 부정을 35%를 때려버리니까 그대로 지금 세대 싸움이 되는 거죠. 이 세대 싸움을 유도한 게 이준석이고, 이 세대 싸움을 유도한 게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고, 그거를 지휘하고 감독한 게 용콘대 윤석열이었단 말이죠. 맨날 2030 MZ세대 찾아가서 말이 헛발질 해야 되더니 그들은 절대 안 돌아와요. 이준석이 들어오면 돌아온다고 천만의 말씀. 이준석이 돌아오면 더 난리가 나고 더 파탄이 나고 2030은 이준석을 위해서 국힘을 지지 안 합니다. 지역별로 가도 다 그래, 다. 지역별로도. 벌써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한 달 전부터. 그러면은 대구는 뭐 지금 지지율을 뺀다고 쳐. 근데 총선에 가면 결국 다 국힘을 찍겠죠. 대구는 한두 석은 요번에 이럴 거예요. 민주당이 이 상태라면. 그런데 문제는 부산이라 그랬죠. 제가 부산을 보면은 부정이 긍정보다 20%가 높아요. 윤석열 지지율. 당 지지율도 그렇고. 부산은 결국에는
반타작도 못 한다는 거야. 지금 부산 부울경은 지금 국힘이 약 80%? 80%를 가져가고 있죠. 50%도 안 나온다는 거야. 25%도 안 나올 수 있어. 이대로 가면은.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100석도 못 얻어요. 서울 경기권은 되지도 않고 지금 현재 상태로. 응?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응? 이 직업별로 보면은, 무직 은퇴자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엄청난 부정이 많아. 무직 은퇴자만 제외하고. 그래, 제가 조롱으로 하도 고거트에 와서 욕하고 이상한 거 협박 댓글을 달고 그러니 내가 싹 지워버려요. 보자마자. 그리고 안 나타나게 해요. 응? 자영업, 노무 서비스, 사무관리, 전업주부, 학생 전부 다 그냥 윤석열을 갖다가 비토를 해. 문제는 뭐냐? 응? 사무 서비스가 윤석열 부정이 75%고 사무관리직도 75%고 76%고 주부들도 48%예요. 한동훈이 나와봐야 주부들한테 인기 없어요, 앞으로는. 그리고 무직 은퇴, 이 무직 은퇴들도 솔직히 말해서 지성직인 무직 은퇴자들도 있겠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가난한 자들이 양쪽으로 쫙 갈라져 있어. 개딸들, 개제시, 개준마, 개할배, 개할범도 무식한 것들이고 이쪽에 친윤화된 그 태극기 부대 정광훈 세력들도 무식한 것들이고 은퇴자 중에서 무직 은퇴자만 윤석열과 윤석열 긍부정이 같아요. 43%. 저번 주에는 무직 은퇴자가 윤석열의 지지율이 높았어요. 근데 요번에 긍부정이 같아. 끝나가는데 이 레임덕 고사하고 레임덕 말할 필요도 없어. 제가 계속 그랬어요. 레임덕이라고. 그 다음에 그 윤석열 긍정평가가 뭐냐 그랬더니 이 바보들의 외교래 외교. 외교가 플러스 5%가 갔어. 긍정평가 13%. 근데 부정평가는 외교도 플러스 5%를 올려서 28%가 외교가 잘못됐다는 거야. 응? 그리고 이 모든 문제가 뭐냐 하면은 민주주의의 훼손이에요. 윤석열이 38 전당대회를 통해서 고고TV가 말씀드린 대로 38 전당대회 이준석까지는 영향 없었다니까. 그래 이준석이 그렇게 딴지를 걸고 깔짝거리면 너희끼리 한번 해보라 한 게 국민의 어느 정도 지지는 있었어요. 응? 근데 이준석 유승민까지 끝내야지. 나경원 안철수까지 밟아버리니까 싹 돌아섰죠. 그게 핵심적이에요. 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를 보면 없어 뭐. 아직도 노조 대응이 나와 6%. 이게 털딱 틀리 빨갱이 없애자 종북 없애자 주사파 없애자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런 식으로 싸우면 안 된다니까요. 응? 국방안보 5%. 국방안보를 위해서 뭐 했어? 국방안보가 왜 5%야? 긍정평가가. 맨날 그냥 쏴대고 말이야. 미사일 쏴대고 ICBM 쏴대고 요번에는 말이야. 고체연료. 그 킬체인을 무력화시키는 고체연료 미사일을 쐈어. 그것도 ICBM으로. 어떡할 건데? 그리고 결단력, 추진력, 뚝심이 6%야. 결단력, 추진력, 뚝심이 들어가서 지금 그런 거예요. 윤석열이 결단을 잘못하고 있고 추진을 잘못하고 있고 뚝심이 아니라 폭탄주만 돌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전 이해가 안 가요. 응? 부정평가는 다 외교적이고 독단적 일방적. 근데 여러분 이 밑에 누가 깔려있죠? 국민은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 양극화가 윤석열에서 일어나고 있다. 응? 전문직들은 지네가 돈 더 벌려고 뭐 의사 간호사 이것들은 싸우고 MG 노조 사무직들이 또 싸우고 블루노조하고 응? 대기업 공기업 배 탱탱거리면서 싸우고 그죠? 자산 있는 사람은 이럴 때도 돈 더 벌고 국민의 80%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 소득은 감소하고 있고 그죠? 이게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터진다는 거예요. 이 민생 문제가. 어떡할게요? 마지막으로 뉴스토마토에서 오늘 발표한 걸 한번 말씀드리는데
뉴스토마토가 보통 1, 2%뿐이 응답률을 안 해요. 근데 요번에 3.3%나 했더라고. 그런데 당장 내일 오늘이 총선이라면은 누구를 뽑겠느냐? 어느 당을 지지하겠느냐? 더불민주당 51%를 뽑겠다. 국민의힘을 31% 뽑겠다. 이게 보면은 국민의힘 31% 뽑겠다가 갤럽 국힘 민주당의 지지율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걸 보면은 내일이 총선이라면은 국힘을 뽑느냐 민주당을 뽑느냐 또 현재 그 양당 지지율이 다른 갤럽이나 MBS나 이런 넥스트리스트 나오는 거 보면은 똑같아요. 20%가 차이 나죠. 내일이 총선이랑 더불민주당 51%, 국힘 31%. 이게 거의 평균화가 돼서 나와요. 그런데 이 정도면 끝난 거예요. 20% 차이면 10%는 모르는데 20% 이거 따라잡기가 힘든 거예요. 다음 영상은 이정건 사무부총장 이정건이 9,4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뭐 30명이 걸려 들어가네요, 80명이 걸려 들어가네. 그걸 찍을 텐데요. 지금이 고착화가 되는 과정인데 윤석열은 모른다는 거예요. 정치를 안 해봐서 이 여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뒤집힐 수 있다는 거야. 자기가 용감하게 무식하게 움직이면 뒤집힐 수 있다는 건데 무식한 게 용감하면 사고를 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국힘 김기현 지도체제를 하루 빨리 와해시키지 않으면 윤석열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